예, 곽상도 의원입니다. 오늘 울산시장 선거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농단, 우리들 병원 거액대출과 관련한 금융농단 3건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바른미래당과 같이 제출할 예정입니다. 먼저 국정조사 요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및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의 6.13 지방선거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입니다. 황운하 전 울산청장의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은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울산시장 선거 직전 당선 유력하던 김기현 후보를 수사하여 상대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기여한 명백한 청와대의 정치 개입 사건입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직제에도 없는 특별감찰반 이른바 별동대를 조직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백 비서관은 검찰과 경찰 출신 수사관을 선발해 이들에게 사실상 정치인 사찰 및 선거 공작 임무를 부여해 울산뿐만 아니라 제주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특수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 방배경찰서 김병기 서장의 경우도 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방배경찰서의 경우 선거 직전에 새로 경찰서장이 부임해 와서 선거법 위반으로 관련자를 공개 조사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업무추진비 조사라는 이유로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해서 선거 전까지 지속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김병기 서장은 청와대 경비 업무를 총괄하는 202 경비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울산, 양산, 창원, 사천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이용표 전 경남청장에 이어 방배경찰서도 선거 개입 의심 사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국회 국정조사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의혹 관련 청와대 감찰농단입니다.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때 금융위 관리 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유재수에 대한 비위 혐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실세에 의해서 감찰이 중단됐고 이후 유재수는 아무런 인사상 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회를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영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백원호 민정비서관 등은 금융위원회의 부당한 권력 남용 및 인사에 개입했으며 부산시는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직권면직 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재수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청경덕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금융권 인사를 논의하며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농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을 지시한 배우가 누구인지, 감찰 중단한 사례가 더 있는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한 경위는 무엇인지, 단체 대화방에서 이뤄진 대통령 인사권 및 국정농단의 실체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권 실세들이 개입한 우리들 병원의 대출농단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입니다. 우리들 병원 국정조사는 우리들 병원 이상호 대표가 2012년 9월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을, 2017년 대선 직전에 796억 원을 추가 대출받은 과정에서 제기된 정권 실세들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대표적 친문 인사이고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호 의원, 청경덕 선임 행정관 등이 개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산업은행이 이상호에게 대출하는 전제 조건으로 이상호가 신한은행과 맺은 연대보증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이상호와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위조 의혹이 생기면서 서초서에서 수사에 들어갔으나 여권 실세들의 개입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사항 모두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백운호 별동대 특감반원이었던 관련자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철저히 규명하자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와대는 어제 또 다른 백운호 별동대원이었던 정문석 행정관을 내세워 유명을 달리한 직원과 울산에 내려간 이유가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설명대로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분은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겠습니까? 검찰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검을 하고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검찰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서 무고동 팀으로 불리며 정보활동을 벌인 이들이 있다는 단서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울산 무고동에 사무실 및 거처를 마련하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고 이렇게 활동한 사람들이 백운호 별동대였다고 합니다. 이미 검찰이 울산 건설업자 김응태 P씨를 압수해서 최초의 투서를 입수한 상태이고 누군가에 의해 내용이 확장되고 법률적인 판단, 야당 국회의원 사명에 대한 정치자금 의혹까지 들어간 정교한 보고서가 백운호 비서관을 통해 박형철 비서관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습관적인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서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살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망인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초기화시키지 말아달라는 내용까지 확인하고 부검까지 실시하는 등 의혹이 지속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데 정문석 행정관은 이런 허위 진술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임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데 청와대도 동참하길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도 독서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온 만큼 이 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해 국민 앞에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청와대에서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다음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주기를 요구합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입니다. 울산으로 가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는 행정관의 일방적 변명을 대변하라고 해서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청하는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감찰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대변인이든 누가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입니다. 유명을 달리한 특감반원 모 씨는 백운호 별동대로 근무하다 동부지검 형사6부로 복귀한 자신에게 민정수석실 이광철 스님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유재수 사건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해 온다며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광철 스님 행정관 상대로 감찰한 내용, 전화를 돌아가신 분께 몇 번이나 걸었는지 이런 내용 확인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백운호 두 번째입니다. 백운호 전 민정비서관이 2017년 12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비공식적으로 유재수 인사에 참고하라고 통보한 후 2018년 3월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유재수에 대한 감사나 징계가 없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들의 이 진술에 따르면은 청와대와 금융위의 논의 아래 인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사 조치에 나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청와대와 금융위 간에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청와대가 감찰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전 세 번째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청경덕 스님 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 인사 논의를 했는데 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의 존재 여부, 이들 간에 나누어진 대화 내용 뿐만 아니라 이 대화방의 논의에 따라서 금융위 이성호 상임위원과 박정훈 기획조정관 인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에 대해서 청와대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조국 전 수석은 여러 곳에서 유재수 감찰 중단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 전 수석이 누구에게 전화를 받았는지 백 전 비서관과 의견을 나누라고 했다고 하는데 백 전 비서관 의견은 무엇인지 감찰한 내용을 밝히기 바랍니다. 정경덕 행정관도 이인걸 특감반장으로부터 감찰 중단 요청을 이인걸 특감반장은 정경덕 행정관으로부터도 감찰 중단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경덕 행정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이 나눈 대화, 정경덕 행정관은 누구의 요청을 받아서 이를 전달한 것인지 감찰된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덕 비서관의 정경덕 선임 행정관의 동생 정경철 씨가 대한상의, KT, 민주연구원 등에서 6개월, 2달 뭐 이렇게 수월하게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감찰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어떤 내용이 조사가 됐고 어떻게 해서 면죄부를 주게 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경덕 행정관의 동생 정경철 씨의 여자친구라고 하는 강모 씨도 청와대에 취직을 했고 2차례 고속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관련자들이 취업이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청와대 가면 어떤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인접부서 지원, 조력 명목으로 다른 부처 공무원을 불러서 조지기도 하고 핸드폰을 제출받아 마음대로 포렌식하고 일반 국민들 상대로 무엇이건 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청와대의 발상은 바로 독재입니다. 법으로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서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이런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청와대, 독재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두렵지 않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